소개 감사드리고요. 이게 마지막에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또 내용을 재밌게 할 거라고 부담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혹시 그 CRO를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 혹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CRO를 활용 안 하시더라도 혹시 제가 밝혀드린 내용 보시고 앞으로 CRO를 활용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션들은 이제 대부분 사이언티픽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이언티픽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매니지하고 또 유지해 나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이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생각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를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객관적으로 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컨플릭트가 있을 때 대리가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고 또 아마 애인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애인도 만나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그런 관계에 적용을 시켜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키포인트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백업 플랜인데요. A 관계에서 뭐가 문제 있다고 백업 플랜을 먼저 생각하시거나 부 관계에서 문제 있다고 백업 플랜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만 빼놓으시고 나머지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렉산에 제가 조인한 거는 8년 전인데요. 렉산은 현재 뉴욕 스타벅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항암제를 주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 1 단계 2개 아이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2에 1개 아이템이 있고요. 전임상 과정에 이제 4개의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적은 회사 인력과 적은 자금으로 이만큼 임상 단계 개발을 하려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부의 리소스를 다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현재까지 한 80군데 정도의 CRO하고 일을 해서 현재 한 3개 정도의 R&D 패키지를 저희 팀이 준비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MCL부터 해서 인비트로, 인비고, 그 다음에 GLP 톡스,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R&D 패키지를 준비할 때 필요한 모든 실험은 전부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에서 일한 지는 한 15년 됐는데요. 저는 이제 85년도에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나서 현재까지 바이오텍 인더스트리에 한 29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한 가지 봐두는 한국 제약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세계적인 시장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조만간 좋은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전에 발표하신 거 들으셨지만 신약 개발을 하는데 11 빌리언 달러 들고 12년 14년 걸린다고 하면 과연 한국 기업의 제약기업의 규모와 실정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어느 분이 철학과 고집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라 속담에 오로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스트래티지를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장님들이 또 다른 속담을 주신 게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마음 자세로 스트래티지를 좀 바꿔야 될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좋은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 그 아이템을 저희가 프리클리컬 데이터 패키지를 솔리드하게 만들어서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런 스트레이지. 두 번째는 좀 더 나아가서 국내에서도 임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임상 1.3이나 아니면 페이스 2A까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빅파마와 콜라보레이션하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아마 그동안 성모동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저희가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성공적 케이스를 많이 나오게 되면 꼭 저희가 NDA까지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일 크게 해서 저희가 파일을 더 많이 받게 되면 거기 투자가 돼서 국내 제약기업이 다른 그 산업 에어리어, 자동차나 반도체, 전자체 이런 것처럼 제약기업도 언젠가는 성공을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연구소장님이 최부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R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데이터가 시원찮습니다. 그 연구소장님이 최부장 그거 꼼꼼히 잘해보지 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최부장님이 뒤로 돌아서 누군 뭐 그렇게 하려고 했나? 지가 해보지.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최부장님이 연구소장님이 되고 김부장님이 데이터가 또 엉망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최부장님 톤이 하나 더 올라갑니다. 그럼 뭐야 꼼꼼히 잘하지. 근데 따져 생각해보면요 꼼꼼히 하고 잘한다는 그 컨셉이 방향은 얘기를 했지만은 디테일하게 how to do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제 진행하실 때 위에 결제 받으시죠? 그러면은 연구소장님도 사실 결제하셨을 때 제대로 꼼꼼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체크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솔리드한 데이터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때 CRO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그 4시나 5시에 패널 시간에는 거의 뭐 패널 반, 어디에 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는 거의 안 계실 거로 생각했는데 한국 신약회와 열기가 이토록 높은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울산바이오에 들어가나 올려놓은 거는 그 실패보다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것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나가자는 면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CRO를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각 단계별로 기간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패키지도 컴플렉스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니까 내부적으로 모든 걸 다 소스를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CRO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CRO에 계신 분들은요 아마 제가 보기에 한 80% 90% 이상은 다 빅파마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CRO에 계신 분들도 빅파마 안에 계신 분들처럼 한 분야 안에서는 그만큼 엑스퍼티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CRO 아웃소싱이 이제 해마다 이렇게 그 레비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학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이 길어지는데 모든 리소스를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같이 데이터를 만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CRO의 아웃소싱 레비뉴가 상당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금광 채굴할 때 마이너들은 금주를 찾은 사람은 다 망했다. 찾은 사람은 성공했지만 찾지 못한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근데 곡괭이하고 청바지 파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CRO가 아마 청바지하고 곡괭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광을 캘려면 CRO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CRO의 아웃소싱 범위는 회사의 R&D 케이퍼빌리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프리클리니컬 단계에서는 메카닉 액션부터 또 애니멀 모델 테스트, 톡시콜로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CMC 에리아, 클리니컬 다양한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되고 있습니다.
그 CRO 아웃소싱 중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캔서 드롭 개발할 때 이제 캔셀라인과 승발 정도에서 아이스필트를 재보면 10 to 20 내노몰 라인 그런 좋은 화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러빌리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개발이 중단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화물을 A솔벤트에 넣었을 경우에 튜머 베어링 마이스 모델에서 튜머 볼스 이니비션이 30%, 40%밖에 안 나온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 정도 에피커시 갖고는 더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희 팀에서 일단 솔벤트 포뮬러를 바꿔서 한번 실험했더니 놀랍게도 30, 40%에서 9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인비트로와 인비보 데이터가 서로 콜레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화합물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CMC나 그다음에 프리 포뮬러 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 프로세스나 리절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께 그 설명을 좀 쉽게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런 그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CRO하고 스폰서의 관계는 이렇게 그 데이트하는 연인 관계가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그림에 보시면 남자가 이렇게 그 청혼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를 제가 CRO로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스폰서인 그 저희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요, 스폰서가 갑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CRO는 을의 입장이라고 항상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까지 갈 때는 스폰서가 갑이고,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는 갑과의 관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초대 말씀드린 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 과제를 볼 수 있으면 왜 갑과의 관계가 바뀌어 나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에 성공해서 계약을 맺고 나면 뭐 저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마치기를 바라죠. 그래서 중간에 파이널 리포트 잘 받아서 저희가 IND 패키지에 집어넣어서 FDA 그린라이트 다 받고 갑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마치지 않고 이렇게 코트에 가서 네가 옳았니 내가 옳았니 따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컨셉을 잘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CRO를 매니저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갑이면 끝까지 갑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계약 체결 과정과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CRO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건 뭐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CRO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디 이름 치고 그다음에 뭐 CRO 이름 치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미국의 큰 학회에 가시면은 그 엑스비션 부스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좀 더 필요하시면 파마 파일 디렉터리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각 에리어마다 레프레젠테티브한 CRO들을 이렇게 리스팅하는 것도 있습니다. 찾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CRO를 찾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보통 거치는 절차가 CDA,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를 맺게 됩니다. 또 어떤 CRO는 이제 CDA 플러스 Master Service Agreement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랙트 맺게 되죠. CDA하고 그 Master Service Agreement는 모든 계약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걸 팀의 도움을 잘 받으셔서 나중에 일이 잘 안 될 경우에를 대비해서 사실은 이 계약서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갑의 입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RO에서 저희가 컨트랙트를 받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적어도 3군데 이상에서 받습니다. 사실 뭐 한 군데, 두 군데 받는 것도 사실 번거로울 수 있는데 3군데 이상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 당연하게 코스트 컴패리즌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그 CRO마다 본인들이 그동안 비즈니스 해왔던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레퍼런스가 상당히 중요하죠. 레퍼런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스페셜라이즈된 CRO는 그 독자적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은 스폰서와 같이 페이퍼 퍼블리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CRO를 선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빨간 걸로 친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 걸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백업 플랜입니다. 한번 저희가 CRO를 선택하면 끝까지 가면 제일 좋겠지만 CRO도 프로마켓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하나의 오버제이션이기 때문에 중간에 비즈니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가 망할 경우에 저희가 받는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때 또 다른 CRO를 찾게 되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트리플 소싱을 통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백업 플래닝을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2달 전에 이제 그 CMCL 쪽의 그 CRO의 하나인 그 캠파트라는 회사를 좀 다녀왔는데 중국 상해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건요, 8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인데 CRO 인원이 2,100명이에요. 2,100명이에요. 2,100명 중에 1,500명이 케미스트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저희가 CMC, CMO를 찾을 때는 스페셜라이즈된 에어웨이 CMO를 찾게 되는데, 캠파트로 회사는 제가 거기에 헤드 오브 바이스 프레젠트를 만나봤는데, 본인들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1,500명 케미스트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스캐폴드가 들어와도 본인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럴 것도 같아요. 뉴클사이드 케미스트리에 전공한 엑스퍼트가 있는 CMO는 사실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근데 1,500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 프로젝트 들어오면은 내부적으로 한번 서큐레이션을 다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전공 분야와 매치되는 그 팀을 구성해서 서포트를 한다고 합니다. CRO의 사실은 이제 글로벌 로케이션은 뭐 미국에도 많이 있고 중국도 많이 있고 유럽도 많이 있고 인도도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중국의 CRO의 성장은 굉장히 놀랍고요. 또 사실은 중국 CRO의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CRO의 코스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외부 중국이나 인도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업이 미국의 CRO가 테크놀로지 그대로 중국에 옮겨놓고 QC, QA 다 그대로 옮겨놓고 단지 레이버 싼 것만 중국 사람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GLP 레벨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 거의 문제없이 중국에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코스트는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케이스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중국 CRO 활용하시는 것도 물론 레피테이션과 그 다음에 레퍼런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난 다음에 중국 CRO 쓰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예산이 부족하고 한정된 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CRO 캔디데이트를 찾고 나면 이제 CRO를 슬래셔를 해야 되죠. 결혼 반지를 이제 끼워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컨트랙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라이트를 어떻게 명시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CRO는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서 본인들이 IP 라이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클레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CRO에 따라서는 IP 라이트 쉐어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IPY 쉐어링은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께서 CRO의 도움을 받아서 솔리드한 데이터 패키지를 만들어서 빅파머에 라이센싱하러 갔습니다. IP 라이트의 가비지가 남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딜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IP 라이트의 부분은 절대적으로 스폰서가 컨트랙트 다 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만일에 어떤 회사에서 IP 라이트를 요구한 경우가 있게 되면 CRO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페이먼트 텀인데요. 특히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스케일업을 할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10g 레벨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를 1kg 레벨의 프로세스를 바꿔달라고 하면 케미스트리 CMO는 당장 들고 나오는 게 픽스드 코스트로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FT 베이스로 들고 나옵니다. FT는 이제 풀타임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간을 쓴 만큼에 대해서 그 코스트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FT 베이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레셔널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R&D 코스트로 들어간 경우에는 FT는 사실은 무작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계약을 맺고 나면 갑과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CRO에서 처음에는 4개월짜리 플랜을 줍니다. 10만 불.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겐트 차트를 주게 되는데, 지구상의 어떤 CRO도 본인들이 하는 일을 100% 개런티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결혼 반지를 껴줄 때 하고 끼고 난 다음에는 내용이 인텐셔널이 아니면 어쨌든 R&D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코스트에 대한 부분은 다 스폰서가 지게 되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딜을 통해서 픽스드 코스트로 만든 부분이 스폰서한테는 유리합니다. 픽스드 코스트는 아예 워크스코를 정해주면 10만 불, 10만 불, 네가 4개월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6개월 걸리든 픽스드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초기에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군데에서 그 코트를 받으면요, 코스트가 천차만별입니다. 10만 불에서 5만 불에서 3만 불까지. 그러면 버짓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장 싼 그 CRO 일단 이렇게 마음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거는 버짓이 모자랄 경우는 적어도 미들 사이즈의 코트를 내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도의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컨트랙을 맺고 나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특히 저가로 코트를 들어오는 회사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일단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퍼스트 마일스톤 페이먼트 지나고 페이해드리고 그 다음 부분 가는데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스폰서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찾아가서 회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미팅하면 다 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따라서 코스트가 중요하지만 적어도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회사는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회사를 고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그 워크스코를 정해드리면 코트를 받게 되는데요. 포스트 커스터머는 항상 그 커스트를 낮출 수 있는 니고시에이션 파워가 있습니다. 저쪽 비즈니스 디렉터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50만 불짜리 계약을 맺으시면 CR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워크스코를 다 결정하시고 코스트를 다 파이널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 퍼스트 타임 커스터머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디스카운트를 원한다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CR 입장에서는 퍼스트 타임 커스터머는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과제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10만 불, 10%에 5만 불까지는 다 받지 못하시다 하더라도 적어서 5%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값싼 CR을 선정한 게 아니라 미드사이즈 셀을 선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워크스코 파이널 시키고 마지막 단계에서 니고시에이션 파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빠른 줄로 치는 거는 과제 사이즈가 적어도 10만 불이 넘어가는 경우는 제 경우로는 1억 원, 한국 돈은 1억 원 정도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언사이트 인스펙션을 꼭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지 간에 해외 출장을 직접 가셔서 언사이트에서 팀을 만나보시고 팀 검의를 해보시고 사이트 투어도 해보시고 그런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하고의 휴먼 릴레이션십을 잘 만들어 두어야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에서 요즘 해외 출장 가는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연구소에서 엘로케이션을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사실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 빅파마하고 나중에 비즈니스 딜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사실은 출장비 좀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의 비용을 아까워하시게 되면 사실은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출장 갔을 때 사실은 랭귀지가 조금 이제 부담되실 수도 있죠. 그죠? 한국에서 이제 미국 출장 가시면 랭귀지 부분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가까운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랭귀지가 좀 모자란다 하시더라도 이미 컨트랙 안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뭔지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저쪽에서 다 이해합니다. 랭귀지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CRO는 거의 이제 원스톱 서비스 개념으로 웬만한 CRO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두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저희가 컨택하는 그 프라이머리 컨택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CRO 내에서 애널리컬 파트, 매니팩처링 파트, 아니면 비즈니스 디벨롭 파트, 여러 가지 파트를 그 사람이 다 매니지를 해줘서 저희한테 프라이머리 컨택 포인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꼭 보셔야 될 거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 CRO에 몇 년 근무한 사람인가를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무한 지 6개월 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회사 내의 다른 파트에 도움을 이끌어낼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다른 부서와의 릴레이션십이 좋아야지만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진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팀을 만나보면 보통 이제 CRO가 하는 거는 언사이트에 대한 스케줄을 잡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 관계되는 팀 멤버들을 한 컨퍼런스에 다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퍼런스에서 팀 멤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본인들끼리 대화를 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그 회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거는 너의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 안 한다라든지 다른 팀이 얘기를 할 때 관심을 안 보인다라든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심하게 반박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팀워크에 문제가 있는 그런 CRO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는 전혀 캐치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CRO를 한번 선택하시면 제 경험에는 가까울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억 원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초기에 20% 비용이 나갔습니다. 계획 차트에 따라서 스케줄 따라 일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런 경우에 스폰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을 것 같지만 많지가 않습니다. 계획을 파기하게 되면 초기 비용 그대로 다 남아나죠. 새로 또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딜레이 되죠. 따라서 초기 CRO를 선택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꼭 온사이트 인스펙션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CRO를 이제 셀렉션하고 나면 계약이 맺어지고 나면 매니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 스코프는 컨트랙 내용에 들어야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내용을 디테일하게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CRO는 절대 개런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워크스컵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GLP 톡스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워크스컵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컨설턴트를 사용하십시오. 내부 인사이트의 엑스퍼트가 없게 되면 톡시스템만 전공한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당 250불, 300불 정도 지불하시면 톡시스 컨설턴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3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컴파운드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프로토콜을 짜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줍니다. CRO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컨설턴트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컨설턴트 사용하시는 분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실험 디자인 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파지티브 컨트롤을 항상 넣어주셔야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스캐롤라인에 있는 피드마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항암 활성을 튜머 베어링 마이스에서 지정토 모델 가지고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피드마트는 세계에서 아마 제 생각에 탑3 내에 드는 굉장히 레퓨테이션이 좋은 CRO입니다. 저희가 컨트롤로 일주일에 3번 70mg/kg 주는 그룹을 하나 집어넣고요. IB로 주는 라우트고요. 저희가 원했던 거는 손톱만한 작은 사이즈의 어스모틱 펌프 안에 드롭을 집어넣어서 14day continuous infusion하는 그런 그룹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70mg/kg 일주일에 3번이면 위클리 도즈는 210mg이죠. 따라서 컨티뉴스 인퓨전은 하루에 한 30mg 정도 버킷 들어갈 정도로 디자인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피드먼트는 온라인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가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을 시작했는데 3일 만에 컨티뉴스 인퓨전 그룹의 마우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본인들 프로토콜을 다 따라했기 때문에 아마 약물이 독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패스트 컨트롤 그룹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70mg/kg IV 라우트로 그 그룹의 쥐는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그룹당 10마리를 썼는데 컨트롤 그룹은 하나도 안 죽고 어스모틱 펌프로 한 그룹 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됐죠. 컨트롤 그룹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클레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RO에 일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시간과 비싼 돈을 써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본인도 사실은 상사한테 책임 추궁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지티브 컨트롤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어스모틱 펌프 그룹의 데스는 컴파운드의 독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SOP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한테서 생깁니다. 나중 결과를 보니까 테크니션이 컨센션 계산을 어스모틱 펌프에 10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실수가 생기게 됩니다. CRO에 안에서. 그렇게 탑3에 들어가는 레퓨테이션이 있는 회사에서도. 그럴 경우에 저희가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파지티브 컨트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험 디자인 하실 때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파지티브 컨트롤 그룹을 꼭 넣어주시면 합니다. 프로젝트 타임라인은 겐트 차트에 의해서 한 달에는 어디까지, 두 달 어디까지 그런 차트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레귤러 텔레컨퍼런스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한국, 미국과 유럽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긴 하지만 레귤러 텔레컨퍼런스가 필요하고요. 영어가 좀 불편하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전화 영어 하시려면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리도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발음도 좀 불편하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레귤러 텔레컨퍼런스를 통해서
상대방이 하는 일을 체크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큐멘테이션 부분은 제가 미리 마이니트를 꼭 적어놨는데요. CR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CR 입장에서는 저희하고만 텔레컨퍼런스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하고 난 다음에 미리 마이니트를 꼭 적어놔야 됩니다. 누가 무슨 일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다는 미리 마이니트를 저희가 적는 게 아니라 CR에서 적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마이플레이 텔레컨퍼런스 하게 되면 적어도 오늘 미팅한 거를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미리 마이트를 다 받으시면 그 안에 누가 무슨 일을 언제까지 하기로 하는 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마이플레이 텔레컨퍼런스 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시간의 대부분을 그때 무슨 얘기 했었지? 그거 누가 하기로 했지? 이런 거에 다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미팅 마인드를 요구하는 스폰서에 대해서는 CRO에서도 다른 입장으로 바라보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됩니다. 설렁설렁 넘어가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CRO가 알게 되기 때문에 미팅 마인드는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우에는 파이널 리포트를 작성할 때 커스트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핫카피, PDF 카피, 본인 시그니처 이런 것들 때문에 코스트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하더라도 CRO의 시그니처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CRO의 QA, QC의 시그니처가 꼭 들어간 리포트를 받으셔야 나중에 데이터 퀄리티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클레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테크니컬 이슈들이 사실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사례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애니멀 비헤이비어 테스트를 웹에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의 퍼센테이지 차이가 10%밖에 안 나는 실험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애니멀 실험은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N수를 뭐 10마리, 11마리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쉽게 5%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테크니컬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이 5천만 불짜리 3개월짜리 계획이었으면 테크니컬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 백업 플랜이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데이터만 받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왔을 경우에 스폰서로서 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비용 나가야 되고 시간 단속이 되고 정말 유용한 컴파운드의 액티비티를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CRO와 워크스코프에 대한 얘기를 결정하고 나면 백업 플랜으로 일단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CRO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퀘스천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내용이 다 계약대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파이스트 컨트롤 조합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파이스트 컨트롤 그룹이 원래 히스토리컬 데이터만큼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퀘스천을 던져보십시오. 그럼 일반적으로 CRO에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여러 번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럴 사례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그동안의 레putation 있게 일한 거를 충분히 리스펙트합니다. 그렇지만 퍼스트 컨트롤 그룹이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다를 경우에는 그러면 프리 오브 차지로 재실험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CRO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미 다 히스토리 데이터에 맞게 데이터가 나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계약서에 적어두지 않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CRO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사항들을 두고서 리피트하지 않습니다. 스폰서 경우에는 비용 다 가게 되고 시간 다 가게 되겠죠. 따라서 일단 CRO의 서제스천을 들어보시고 적어도 백업이 진행 안 됐을 경우에는 적어도 재실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약서에 넣어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RO에서 어떤 프로토콜 디자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얼마 정도의 약을 어떤 레지메를 써서 어떻게 주고 파라미터는 뭘 잡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혹시 내부 엑스펙트가 없으신 경우에는 컨설턴트를 사용하십시오. 톡시콜로지, PK, 그 다음에 인비트로 실험을 컨설턴트를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빅파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또는 FDA나 NIH 이런 분들도 미국에는 유럽에는 컨설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컨설턴트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어프로치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그런 내용들을 CLOI 기획에 미리 넣어두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주시고 모든 데이터를 다 만들었는데 빅파마에 가서 라이센싱 딜을 하려고 데이터를 내놨을 경우에 그 안에 데이터들이 빠진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프로젝트가 거의 중단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컨설턴트들을 사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헤아리셔서 계약서에 넣어두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카트를 보시면 미국에서도 아마 남자들이 좀 속을 많이 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남편이 이제 밤늦게 안 들어왔을 경우에 조금 늦으면 조금만 몽둥이로 한번 어떻게 해줄까? 술 많이 취해서 오면은 큰 몽둥이를 어떻게 해줄까? 일들이 있으면은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제가 왜 넣냐면 저희가 스폰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CRO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질 경우에 레벨에 따라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갑각이 바뀌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첫 번째, 겐트 차트에 따라서 진행된 내용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일단은 미팅 마이니티에 따라서 워닝 레터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워닝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왜 프로젝트가 딜레이 됐는지를 내부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미팅 마이니티에 근거하지 않고 일을 진행할 경우에는 딜레이 됐다는 근거가 없게 되고 계약서에 따라서 워크스코프에 따라 진행이 안 됐다는 사항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팅 마이니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페이먼트 텀을 잡으실 때 CRO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페이먼트 텀을 얼리 스테이지에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돈이 들어가면 나오기 힘드니까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귀찮긴 하지만 할부로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눠서 마일스톤 베이스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초기 페이먼트는 10%나 20% 과제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애니멀 구입 비용 때문에 초기 로우트를 수수가 많이 들어가면 20, 3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중간 리포트에 따라서 나머지 30%,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결과할 때 나머지는 20%, 파이널 리포트를 받을 때에 얼마 부분 이런 거를 걸어두시기 좋습니다. 그렇게 걸어두게 되면 CRO에서는 일단은 페이먼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스폰서 입장에서는 페이먼트를 홀딩하게 되면 그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얼리 스테이지의 페이먼트가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리걸 수로 가기 전까지. 따라서 프로그레스 때 페이먼트 관계된 부분들을 컨트랙트에 집어넣으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일단 프로젝트를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프로젝트 계속 진행이 되면 모든 컨트랙 안에는 프로젝트가 터미네이션 되는 경우에 CL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일한 부분까지는 회의를 해야 되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셜하게 일단 프로젝트를 홀딩하는 레터를 보내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레벨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필요하시면 어퍼 매니저한테 워닝 레터를 보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CRO는 사이즈에 따라서 스몰 사이즈, 미드 사이즈, 빅 사이즈 다 있습니다. CRO 안에서도 머지와 아니면 비즈니스가 클로즈된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원사이트 인스펙션을 나가서 아무리 보셨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시츄에이션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회사도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난용성 물질을 포뮬레이션을 개발할 때 아까 그 솔트 방법, 캠퍼스 캡을 추이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파이크의 사이즈를 내노 사이즈로 줄여주는 내노 밀링을 통해서 내노 서스펜션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통해서 CRO를 찾은 결과 엘란 드럭 디스커버리라는 회사가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만 가장 레피테이션도 좋고 또 코스트도 적당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고 진행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버스턴에 있는 알커미어라는 회사가 엘란 드럭 디스커버리를 머지한다는 내용이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은 그 CRO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머저 입장에서 그 CRO의 비즈니스를 메인테인 그대로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근데 알커미어 경우에는 상당히 그 예상치 않게 엘란 드럭 디스커버리의 CRO 비즈니스를 다 스톱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란 드럭 디스커버리에서는 저희 프로젝트를 끌고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머저 입장에서 비즈니스 폴리시를 바꿨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스폰서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를 어떻게 리커버리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머저가 되면 사람들이 그 CR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프로젝트 매니저도 사실은 파이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소식을 미리 몇 달 전에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프라이머리 컨택 포인트가 없어지게 되면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리커버리 하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데요. 그죠? 따라서 만일에 일렉트로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갖고 있는 CRO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밀링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그 백업 CRO를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CRO 사이에서는 경쟁사 CRO의 인포메이션을 안 주는 게 상례입니다. 자기 경쟁회사이기 때문에 그 인포메이션을 스폰서에게 주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엘란 드럭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기 방법, 언사이트 인스펙션하고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관계를 잘 지속을 해서 일단은 다른 회사를 저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뮤즈한 케이스에서 프로젝트를 빨리 쉬프트해서 성공적인 내노 서스펙 만나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로스트까지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RO는 꼭 그 회사가 아니라 아카데미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여러 그 아카데미아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카데미아 랩하고 일을 할 경우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IP 부분입니다. 요즘 이제 미국의 그 탑 유니버시티에서는 그 패턴 라이센싱 오피스에서 IP 라이트를 꼭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IP 라이트를 쉐어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그 교수님의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 그 학교는 계약을 안 맺는 게 좋고 미국의 중서부에 가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경우에는 IP 라이트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까지 가도 안 되시면 유럽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유럽의 대학들은 아직까지도 IP 라이트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개발된 신약이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 신약이 돼서 저희 이 성공과 실패가 많은 분야에서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꿈을 가지고 후배들한테 이 계획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화님 감사합니다. 그 주제 내용이 굉장히 좀 딱딱한 내용인데도 아까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굉장히 말씀을 흥미진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CRO 이제 인스펙션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이제 예를 들어 중국에 갔다 오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뭘 실제로 인스펙션 하시게 됩니까? 그 첫 번째는 프로젝트 매니저와의 그 휴먼 릴레이션십을 일단 합니다. 예, 정세혁 박사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팀 멤버들을 직접 만나보시는 거죠. 설비적인 측면에서는 뭐 사실은 그 퍼슬리티 투어를 가보시면 사실은 대부분 그 CRO들은 퍼슬리티 매니지먼트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CRO와의 그 휴먼 릴레이션십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백업 플랜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백업 플랜용으로 가시는 게 필요한 거죠. 정세혁 박사님. 예. 아까 컨트랙트를 아주 꼼꼼히 스폰서 입장에서 유리하게끔 해야 된다고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CRO 입장에서는 그런 컨트랙트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어떤 컨트랙트가 좋고 어떤 게 나쁜 걸 알지 않겠습니까? 예. 레페러블한 CRO라면 그 좋은 뭐 우선 사이언스가 우선이고 스폰서한테 제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스폰서빌리티가 그런 느끼지 않겠어요? 예. 그게 스탠드 프로토콜로 나와 있지 않을까요? 실험을 의뢰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레피터블한 CRO 경우에는 사실은 빅 커스터머한테 능력 있고 경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퍼스트 커스터머나 아니면 뭐 스몰 사이즈 컴퍼니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탑 레벨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사인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경력이 좀 짧거나 이런 그 매니저를 어사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될 텐데 제가 아까 갑과을의 그 경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분명히 저희가 스폰서가 가입니다. 따라서 워크 스코프 안에 디테일하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다 요구한다 하더라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빠진 부분을 워크 스코프 체인지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 매니저도 인터널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러한 일에 어떤 인력을 배정해서 얼마를 줄 거라고 이미 어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웨이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디셔널 코스트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그런 그 꼼꼼하게 우리가 원하는 일에서 대부분의 CRO는 다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폰서 입장에서는 다 사기꾼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대등한 관계에서 그 휴먼 릴레이션십을 쌓아 나가는 과정인데 프로젝트 매니저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직원이고 우리의 내부의 그 업무 매니저가 허락을 안 하면 원하는 바를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대등한 관계에서 그 정확히 내용을 짚어서 그렇지만 백업 플랜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갖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박영환 박사님, 한암사업단 박영환 박사님 질문했어요. 네, 저희 이제 항암제나 부품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그 임상시험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외국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임상을 하려면 이제 외국 CRO를 써야 되는데 저희도 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큰 CRO, 코박스니 아이코니, 퀸타일즈 이런 데들도 있지만 또 이제 중간 사이즈나 아주 작은 사이즈의 임상 CRO들도 많은데 혹시 렉산에서 그런 그 임상을 지금 몇 개 하시고 계시는데 임상 CRO를 좀 중간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 대비 큰 사이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사이즈랑 어떤 것들의 장단점이 있을지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임상 1상의 2개의 항암제, 2상의 1개의 항암제를 이제
디벨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CRO도 지금 말씀하신 CRO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매니지하는 CRO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사이트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언티픽 보드, 닥터들하고의 어떤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 매니저 이런 방향을 말씀하신 건데 코발스나 PRA나 퀀타이나 이런 그 빅 CRO들을 쓰시게 되는 경우 일단 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빅파에서 사실은 임상학은 굉장히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하이 퀄리티에 있는 그 매니저들은 대부분 빅파마 프로젝트에 어사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레피테이션 있는 CR로 가신다 하더라도 탑 레벨의 프로젝트 매니저 어사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탑 레벨에 있는 CRO보다는 미드 사이즈에 있는 CRO를 씁니다. 그리고 얼리 스테이지, 특별히 이제 페이스 1이나 이런 단계에서 자신 CRO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복잡한 건 아닙니다. 페이션 인롤먼트,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정확히 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병원에서 제대로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관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스 1이나 얼리 스테이지, 페이스 2의 CRO는 미들 사이즈 CRO도 충분히 매니지할 수 있는 퀄리티 있게 매니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너무 낮은 CRO는 프로젝트를 받다가 머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매니저가 옮긴다 이렇게 되면 클리니컬 트라이얼 데이터는 사실은 관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 프리클리니컬에 따라서. 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제와 오늘에 거쳐서 이제 전인상 단계를 저희가 다 붙어봤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음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저희들이 이제 다룰 주제는 임상개발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터리 어페어스, FDA 분들 다 모셔올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로직스 부분도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이 잘 간청을 해서 이렇게 니드가 많이 있는 한 저희들이 계속 이런 것을 계속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할 때마다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이번에 바이오 코리아에 섞여서 하는 바람에 조금은 어수선했는데 만약에 우리 연말쯤에 하게 되면 좀 푸석한 공간에서 더 한 2배는 넓은 공간에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제 오늘 좀 발표식 연장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 이분들 위해서 한번 멀리도 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가 어제 거쳐서 발표 들으셨고 또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고 또 각자 돌아가셔서 보면 또 팔로우 하고 싶은 또 컨택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이분들이 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다 GP콜 위원으로 다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컨택하실 수 있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에 가면 이렇게 제약산업 정보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면 컨설팅에 대해서 안내가 있는데요. 저기 보면 GP 코리아라는 게 보이고 해외 제약 정보가 보입니다. GP 코리아 클릭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GP 코리아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오고 사진과 함께 그분들의 그 전문성이며 소속이며 이제 그분들의 경력, 학력 다 쭉 나옵니다. 이런 걸 보시고 오른쪽에 컨설팅 신청이라는 버튼 이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그분께 직접 컨설팅 요청이 들어갑니다. 이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래서 하면 이제 컨설팅을 이제 물론 어카운트를 먼저 열어야 되겠죠. 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컨설팅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걸 어레인지해서 그분께 컨설턴트에게 GP콜 위원회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컨설팅 받겠다는 저희들이 답을 나와요.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의 컨설턴트 분들께 사례를 하고 기업은 아무것도 돈을 낼 필요 없고 이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세요. 많은 기업에 있는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런 걸 적절히 활용하셔서
보건산업진흥원이 정말로 한국 제약산업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시고 주변도 그 회사에 돌아가셔서도 좀 많이 홍보 또는 안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이제 발표된 슬라이드들도 저희들이 여기 정보 포털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 책자가 부족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슬라이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어제 오늘 걸쳐서 이렇게 한국의 신약 개발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서 좋은 주제, 좋은 전문가를 모셔서 또 다른 시포지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